어느새 서방 무기체계의 표준 자주포로 자리잡은 자랑스러운 K9. K9을 생산하는 하나디펜스는 주문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는 도입 문의와 추가 주문까지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2017년에 K9을 구매해 가서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핀란드가 38대나 추가 구매를 요청해와서 하나디펜스의 공장은 더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K9 도입을 통해 포병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는 핀란드는 K9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퍼레이드에도 동참시키고 K9이 참여한 대대적인 포격 훈련 영상도 공개하곤 했죠. 오늘은 그 영상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침엽수림을 K9 자주포가 가로지릅니다. 잎과 가지의 얼어붙은 성에는 영하 40도에 달하는 이곳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말해주는 듯합니다. 자리에 멈춰선 K9은 순식간에 표적을 겨누고 포탑 내부에서는 승무원들이 사격 재원을 입력하고 탄약의 자동 장전을 보조합니다. 이윽고 굉음과 함께 포신이 불을 뿜습니다. 자동 장전기의 로보팔이 즉시 착탄을 장전하고 K9이 순식간에 두 번째 불을 뿜습니다. 카렐리아 포병연대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봄의 마지막으로 배치되는 자주포는 훈련 후 투입될 것입니다. K9 곡사포의 훈련이 시작되면서 현대적인 기가 포병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현지 훈련장에서 K9 훈련 및 사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장은 곡사포의 성능에 비해 다소 조잡한 편이어서 인근 지역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사들이 발사 준비를 마친 K9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몇 분 안에 임무를 완료한 후 이동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서만 발사할 것이라고 투오모 아우넨 중령은 말했습니다. 승무원 과정은 이미 2021년 가을에 시행되었습니다. 포반장 보직은 1월에, 그 외 승무원 보직은 2월에 선발됩니다. 가을쯤에는 자주곡 사포 포대의 첫 번째 부품도 대량 생산될 것입니다. 훈련에는 내문에 155기갑 자주포 및 유보수 부품이 있는 포대 인원의 절반이 항상 대동됩니다. K9은 독립적으로 사격 명령을 받고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스스로 사격값을 계산하고 실제 사격을 수행한 후 즉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전한 무기 체계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기갑 포병에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투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강조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속한 판단력은 표준화된 운영 원칙을 의미하며 특히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으로 작전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K9은 불과 몇 분 안에 포격을 시작할 수 있는 전술 기동성이 매우 뛰어난 화력 단위입니다. K9이 투입되는 새로운 포병 체계에서는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한 후에도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성능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측, 전장 모니터링 및 포병들의 상황 파악은 이러한 체계의 기초를 만듭니다. 광범위한 전장에서도 작전을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 장치와 공유하고 몇 분 안에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가까운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항상 추측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면 항상 늦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의 전술과 작전 기술입니다. 다양한 상황별 대안에 대한 계획 및 운영 지침은 빠른 작전 실행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전투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M18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일이지만 전체 운영 관리 체인이 정보와 명령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고 전차가 땅을 흔들고 포신이 화염과 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릴 때 척지는 이미 벼락이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카렐리아 포병연대의 사령관 투오모 아우넨 중령은 함께 일하고 생각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기술을 연마하여 현대 전장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더욱 강력한 준비 태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K9을 통해 현대적인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K9은 현재 러시아의 마수가 뻗쳐올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에서 K9을 구매해 가자 핀란드도 이에 동참했고 그 후에는 폴란드가 찾아와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약했죠. 나중에 밝혀진 뒷이야기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던 K9의 혹한기 테스트 결과가 노르웨이 국외로 유출되어 주변 국가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 뛰어난 성능에 감명받아 핀란드와 폴란드가 K9을 실제 구매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실험이 나름의 보증이 되어줬던 것이죠. 서방 무기 체계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오면 그 나라 감성에 맞는 멋들어진 제식명을 붙여주는 게 관례입니다. 핀란드의 사례처럼 구매국 사양에 맞는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고품 수출일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인데요. K9같이 세계 각국으로 팔린 무기의 경우에는 그만큼 제식명도 다양합니다. 튀르키예에 팔린 K9은 폭풍이라는 뜻의 프르트나 에스토니아와 인도에서는 천둥이라는 뜻의 크오와 바즈라, 노르웨이에서는 바이킹 신화의 신인 비다르, 호주에서는 헌츠맨이라는 별명이 각각 붙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양손망치라는 뜻의 모쿨이라는 제식명이 붙었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셨듯 핀란드는 실제로도 이 양손망치를 운용해보니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핀란드는 현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국토를 지닌 핀란드는 그 길쭉한 땅의 동쪽전부를 무려 1300km에 걸쳐 러시아 국경과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딴맘을 먹고 유럽을 향해 서진하게 되면 한순간에 전국토가 최전선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핀란드는 국력에 비해서 육군 병력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특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력에 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뿐이라서 러시아를 상대로 견뎌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토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토 측에서도 핀란드를 포섭하면 러시아를 압박하는 전진기지가 더 국경 가까이에 생기는 것이므로 작년 7월 정상회의를 통해 핀란드의 가입 신청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 국제기구라는 것이 다 그렇듯 이것은 나토 전체를 뭉뚱그린 의견일 뿐 그 내막에는 개별 회원국들이 각자 다른 저울질을 하고 있는 동상이몽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 중에서 핀란드의 합류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였죠. 튀르키예에는 현재 에르도안이라는 독재자가 정권을 쥐고 있고 이 때문에 나토의 발당국고는 있지만 서방과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에르도안은 현재 튀르키예 국경 근처를 포함한 중동 일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으며 쿠르드족은 이에 맞서 PKK라는 집단을 만들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에 영토를 확보하고 독립할 가능성을 보이자 2019년 튀르키예는 이곳을 침공하는 초강수를 뒀다가 주변국들의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이때 튀르키예에 대한 국제제재의 일환으로 튀르키예를 상대로 하는 무기 수출 금수 조치를 내렸고 이때부터 튀르키예는 핀란드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핀란드의 나토의 도움이 절실해지자 졸지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게 됩니다. 나토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는 이를 이용해 핀란드의 나토 가입 결정권을 손에 쥐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핀란드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셨듯이 핀란드는 자존심 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핀란드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튀르키예의 요구대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것이죠. 튀르키예는 핀란드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고 아마도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좋은데 핀란드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토와 함께 훈련하고 합동작전을 펴기에는 구소련제 무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노후화돼서 전투력이 떨어지고 정비가 힘들 뿐더러 나토 표준인 서방 무기 체계와도 맞물리질 않습니다. 그나마 육상군 최대 전력인 주력 전차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2로 교체해뒀지만 그마저도 최신형인 2A7이 아닌 2A4와 2A6입니다. 이들 역시 도입된 지 오래되어 이미 경쟁력을 잃었죠. 핀란드는 나토 합류를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일단 효율적인 방법부터 추구하기로 합니다. 바로 포병 무기죠. 핀란드는 자주포, 견인포, 곡사포, 로켓포 등을 상당한 숫자 갖추고 있지만 거의 전부가 구소련제였습니다. 핀란드는 이종 자주포와 로켓포를 각각 한국제 K9과 미국제 MLRS로 교체했는데 영상으로 보셨듯 이는 꽤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후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서방 무기 도입을 더 확대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번 그러했듯이 괜찮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으며 제때 납품이 가능한 한국이 다시 한번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웃 국가들인 폴란드나 노르웨이에서 한국 무기 대량 도입으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자극받겠죠. 이렇듯 추후 핀란드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두 나라가 끈끈한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